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호주 찰리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찰리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는 그 집 모기지론, 그러니까 이제 홈론이죠. 집을 살려고 이제 대출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사갈 집들을 이렇게 쭉 알아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한 2시간 반 이렇게 받고 왔는데, 상담을 받았을 때는 되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아마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보는데도 굉장히 좀 촬영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제 상담받는 내내 굉장히 뭐가 좀 들떠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이제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야, 이게 이렇게 좀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좀 대출 과정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안심이 됐고, 되게 좀 한편으로는 모르는 것들을 아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담을 다 마치고 말미에 이제 그 브로커분이 숙제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목표 금액대 맞추기, 그리고 그 브로커분이 보내주신 요 이메일 관련 서류, 요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메일은 안 와서 지금 주말이고도 일요일날 이런 거 관련해서 연락드리기 좀 죄송해서 월요일날 이거는 문자 안 왔다고, 이메일 안 왔다고 연락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와이프랑 상담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금액대는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50만 불 밑으로 요 집을 찾아봐야겠다.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약간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골드코스트랑 브리즈번 사이의 집들, 그러니까 쿠메라부터 로건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요 한 50만 불 정도 집을 장만하려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금액이 모자란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출을 끼고 집을 살려고 했던 과정 중에서 최대한도로 양쪽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말고 진행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약간 들리기에 따라서는 좀 건방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목돈을 부모님한테 요청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었고, 와이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테이블로 나오겠지만 쭉 해봤어요. 얼마만큼의 목돈이 필요한가. 그랬더니 내가 뭐 주식 팔고 뭐 다 팔고 한국에서 연금 떼다가 팔고 뭐 다 해도 이 안 되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돼. 근데 이거를 또 빼고 생각을 하자니, 그러면은 진짜 요 외곽에 지금 호주 그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한국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이 괜찮은 집을 진짜 방 3개짜리는 둘째 치고 방 2개짜리를 간신히 구할 만한 그 아파트나 유닛 정도? 그런 금액밖에 안 나와서 둘이 한숨을 푹 쉬고 일단은 진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왜냐면 이제 또 시일이 촉박할 때 막 말씀드리면은 부모님도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또 한 1분기 요때 4월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일단은 한 반년 정도 남아서 이왕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그 지원을 받을 거면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원래 장인 장모님한테 저녁 약속을 잡아놨어요. 저녁 약속 잡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부모님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는 다 끝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식사 다 하시고 그때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8시 반,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장인 장모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이게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와이프가 다시 한번 본인이 일정을 잡아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이제 시간을 딱 보고 그 어머님한테 전화 영상통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요 금액이 모자란다. 그래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혹시 좀 보태주실 수 있냐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 첫마디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첫마디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말을 해줘서 일단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약간 울컥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맞인데 외국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 물론 이제 돈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리는 거니까 부모님이 좀 되게, 아버지가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너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직 집도 안 구했고 혹시라도 목돈이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그 용도로 해서 돈을 얼마만큼 모아 놓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언제 쓸까, 이걸 언제 말할까 얘기를 하다가 네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우리도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큰 금액을 준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마음이 약간 좀 미어지더라고요. 전화하기 전에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 부모님은 예스를 해주실 텐데, 그래도 혹시라도 목돈을 준비를 안 하셨으면은 아들이 이렇게 좀 간절하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를 못 해주면 마음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해주시긴 해주실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돈은 없으셔서 혹시라도 뭐 다른 가족들한테 손 벌려서 저를 빌려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이 빌려주는 거지 그냥 솔직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일단 아니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목돈을 가지고 계셔서 너가 이렇게 말한 거에 본인들이 해주실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도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은데 그만큼밖에 못 해주는데 내가 요청드린 금액이 그 목돈에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목돈의 일부만 쓰면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너무 좀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도 흔쾌하게 예스를 해주신 아버님한테 너무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심경이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가 둘인데 저도 이제 애들한테 다 해주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근데 항상 이제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좀 공감이라고 할까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도 애 낳아봐라. 애 낳으면 이해가 될 거다.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미안함을 이제 너는 그때 되면 이해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 애들이 커가면서 그런 것들, 저도 이제 해주고 싶은 거 많은데 못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미리미리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애들 몫으로 나가는 돈 일부는 저축계좌 해놓고 나머지 일부는 또 주식계좌로 2분할로 운용을 하면서 얘네가 한 20년, 그러니까 성인이 됐었을 때 그래도 진짜 목돈이라고 할 만한 큰 금액은 좀 하나씩 해줘야겠다. 집 살 때 보증금 한 절반 정도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넣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뒤숭숭합니다. 말은 꺼내기 어렵지만 말씀을 드렸을 때 해주실 거라고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막상 이렇게 흔쾌히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잖아요. 한숨 돌렸다. 한 10숨 돌린 것 같아요. 사실 진짜 그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거 없으면 대출 못 받으니까. 거기서 한숨 많이 돌렸고, 그래도 내가 부탁드렸던 그 금액이 저 부모님이 크게 되게 부담으로 나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그러면서 좀 죄송스러움, 그러면서도 부모님한테 감사함, 이런 게 약간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잠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심경을, 일단은 저는 이 집 사는 과정을 다 기록을 하기로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놓고 제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를 뭐 받겠지만 무조건 갚을 거예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놔서 좀 나태해질 때마다 저 스스로 좀 책짓질을 할 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나중에 보면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복잡 미묘한 감사하면서 미안하면서 그래도 약간 안도감 이런 게 섞이는 되게 좀 이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잠이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뒤숭숭하기도 하고 마침 또 냉장고에 맥주가 있네요. 그러니까 영상 찍고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0분 넘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월요일날 다시 또 그 브로커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잡았던 금액, 그러니까 50만 불 밑으로 되는 하우스로 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관련한 페이퍼워크는 그때 같이 처리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과정 자체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서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거는 확실하게 픽스를 받았으니까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건 또 와이프랑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멜랑콜리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글거리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